사건으로 적발돼 재판 중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목포시 의원. 최초 신고는 뺑소니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암경찰서장의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장마철 빗물 누수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50년 된 노후 아파트에 누수뿐 아니라 기본적 시설도 부식돼 사고 위험이 큽니다. 목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 의원 음주운전 파문 관련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목포시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당일 최초 뺑소니 사고로 112 신고가 됐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 이후 박 의원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술로 술을 덮으려 한 것인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9일 밤 9시 5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112로 뺑소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 한 대가 보행자를 부딪힌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행자 충격했다고. 엉덩이 부분 충격하고 가버렸다. 뭐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 있던 차적 조회를 했고 운전자는 박효상 목포시 의원이었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쫓아가서 이 차를 쫓아가니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차를 놔두고 다시 일축을 해갖고 다른 데는 이제 가버렸죠. 경찰이 박 의원의 소재를 1시간가량 수소문한 끝에 연락이 닿았는데 박 의원은 인근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박 의원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07%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치는 많이 나왔어요. 상대방이 파출소로 자주 출석해서 측정하고. 박효상 의원은 일관되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 박 의원의 높은 음주 수치가 112 신고 전에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이후 마신 술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한 게 쟁점입니다. 사고 직전 박 의원은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리를 한 뒤 800m가량을 운전해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박 의원이 사고 후 방문했던 식당의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한 음주량은 112 신고 이후 마신 술로만 소주 2병가량. 0.207%의 음주 측정 결과를 박 의원의 몸무게, 술자리 경과 시간 등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알코올 농도는 0.036%로 측정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도 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112 신고로 이어진 박 의원의 뺑소니 혐의 역시 논란거리. 경찰은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박 의원이 사고를 인지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는 이유로 뺑소니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충격을 하게 되면 사람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충격 보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스치듯이 이렇게. 현직 목포시 의원의 음주운전 파문 속에 박 의원의 재판은 오는 26일 두 번째 공판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 김원희 위원장이 오늘 목포시 의회 박효상 의원 사퇴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본인의 무죄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목포 시민께 염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며 지역위원회 책임자로서 시도 의원들의 기강을 정립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상 의원은 지난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4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를 주장하며 목포시 의회 관광경제위원장 후보로 나섰지만 재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영암경찰서장의 집회 현장에서 기동대 직원을 폭행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서장은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작전을 전달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한데 모여 아수라장입니다. 노조 탄압 중단과 공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조합원 50여 명, 사측의 대체 인력 투입을 막아서던 중 경찰 기동대원 200여 명과 충돌한 겁니다. 제10번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형법, 일반 교통법 위반 통박에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간부로 여러분 체포하겠습니다.
작전 주의를 맡은 윤주현 영암경찰서장이 대원들에게 체포 지시를 내립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윤 서장은 갑자기 대원의 몸을 두드리는 등 행동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윤 서장이 기동대 소속 경장의 뒤통수를 한 차례 때렸다는 의혹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제기됐습니다. 윤 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 작전 지시를 위해 한 행동이었으나 대원 몸에 손을 댄 건 잘못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런 작전 지휘나 무전 소통이 안 돼서 앞에 있는 대원에게 작전 지휘를 하면서 안 들리니까 툭 치면서 지휘를 했는데 그 역시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또 해당 경장과 기동 대원들에게 사과했고 용서를 받았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윤 서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 국립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이 수은천에 분점을 두고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대형 로펌 지평이 수은천에 분점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용역 참가자들의 분점 방문 금지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용역 참여 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목포대학교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지역 업체의 참여에 대한 귀책 사유를 계약 내용에 담았어야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마철 빗물 누수가 심각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노후 아파트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누수뿐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도 곳곳이 낡고 부식되면서 화재는 물론 추락 등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자 난간이 버티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는 썩어 곳곳이 패이고 이를 지탱하는 지지대도 군데군데 빠져 있습니다. 지어진 지 50년 된 건물에서 수명을 다한 철제 지지대가 녹슬고 썩어 문드러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계단 난간대가 흔들리면서 낙상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뜩이나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오로지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계단에 오르면 계단이 흔들리니까 여기 인공관절 수술해서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으면 무섭고. 사고 위험이 높은 건 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 난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 자칫 발을 헛디디면 6층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크지만 비상시설로 개방을 해야 하는 규정 탓에 막아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해마다 2차례씩 청소해야 하는데 이곳에 오르는 유일한 수단인 사다리 역시 낡아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이곳저곳 병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60대 주민은 전등을 켰다가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천장 안에 있던 전선을 모두 밖으로 꺼내 새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불이 팡 튀더라고. 불꽃이 안에서 보니까 천장에서 이렇게 불꽃이 소리 나면서 탕탕 소리 나면서 이렇게 튕기더라고. 그래서 불날까봐 그거 막 겁이 났지. 전문가들은 낡은 아파트일수록 빗물 누수가 심하고 전선 피복도 쉽게 갈라져 화재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누전이 발생하면 모든 전선에 열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 속에 있는 전선 전체가 피복이 녹으면서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에 고단한 피로를 풀 보금자리에서조차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목포의 한 주택에서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를 차에 태워 도주했다 11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주택 앞 골목으로 사이렌 불빛이 비치더니 경찰과 119 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목포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의 동작 감시가 갑자기 되지 않자 보호관찰소 측이 경찰과 소방에 확인을 요청한 겁니다. 자살 의견 우려 관련 신고였는데 제가 이제
확인돼가지고 경찰 인계하고. 숨진 남성은 이곳 주택 2층에 2년 전부터 새들어 살던 세입자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들의 아랫집인 이곳 주택에 열흘 전부터 새들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 남성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순천까지 도주했던 남성은 11시간여 만에 여수에서 체포됐습니다. 또 이제 얘기하면은 수천에서 택시를 타고 왔어. 여기서 막 왼발로 막 내려가고 막 울더라고요. 끌어안고.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가운데 전남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난해 7월 8일 첫 열대야가 나타난 것보다 6일 정도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면서 열대야가 빨리 온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도 계속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주간 2대 축제인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와 명량 대첩축제 기본계획 점검 보고회를 열고 세계적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국제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는 오는 9월 27일부터 사흘간 목포에서 열리는 가운데 올해는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도의 색깔을 담은 식도락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오늘 군민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 사업 등 지난 2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후반기 주요 과제로 예산 7천억 원 시대 개막과 산단 투자 유치를 통한 인구 4만 명 회복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우리들의 목표인 희망인 정말 대한민국에 가장 살고 싶은 고장, 국민이 행복한 장을 만들어가는데 의회와 함께 손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남도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출범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아이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안전문화 활동으로 전남 22개 시군 45개 학교 초등학생 227명을 위촉했으며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해 학생들의 안전문화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제14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의 주관으로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해남군 일대에서 전국해양문화학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올해 해양문화학자대회는 살고 싶은 해안, 유동하는 바다를 주제로 열려 전남 서남권의 해양과 섬 지역이 처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는 지난 2009년 목포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열린 학술대회를 추구해 매년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전남에서도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최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조업체 내 위험의 외주화가 팽배해 있다며 전남도 내 위험 현장 실태 파악과 함께 노동자 생명 위험 사업장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캐스퍼 전기차의 생산 목표를 늘려 잡았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오는 15일부터 양산을 시작하는 캐스퍼 EV의 올해 생산 목표를 당초 17,400대에서 21,400대로 4,000대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올해 생산량도 48,000여 대에서 53,000여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실로 다가선 미래교실의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본격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을 보면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가 우선 보급 대상입니다.
전남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8월부터 초등교사 전체와 중고등학교 수학, 영어, 정보교사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의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일부 여름꽃 축제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봄철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꽃눈이 생성되지 않아 내년 7월에 앞에도 분재공원에서 개최하던 섬 크로코스미아 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신안군은 분재공원에 주목나무 분재전 등 다양한 대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